믿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맞고 그 다음 또 유지하려면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백신이 개발되는 내년쯤에는 최대 수혜주들은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이제 진짜 눈앞에 다가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희망과 또 기대도 있는데 또 동시에 과연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해줄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나라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분 정말 꼽을 수밖에 없죠. 국내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독보적인 애널리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신 개발 최소한 3, 4년 걸린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알던 상식이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빨리 나오니까 좋기도 하고 뭐 또 한편으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처음 보급되는 이 백신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불안감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불안해하는 거 맞나요? 불안한 거? 네.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저는 전쟁 같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정말 1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미국 정부도 이렇게 백신의 승인을 빠르게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렇게 승인 빨리 한 건. 네. 원래 백신이라고 하는 게 신약만큼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개발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고 제가 알기로도 가장 빠르게 개발된 백신이 4년이 걸렸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얼마 전에 이제 긴급 사용 허가 승인 신청서 제출한 뭐 파이자나 또는 곧 제출할 모더나나 모두 아마 개발 기간이 지금 채 1년이 안 됐죠. 그래서 거기다가 좀 더 걱정되는 건요. 이게 지금 코로나 백신은 처음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맞습니다. 거기다가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든 방식인 메신저 RNA란 방식 이것도 또 인류 최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메신저 RNA 방식이 원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 아니에요. 네, 원래가. 그러면 어떤 원래는 이 말 그대로 메신저 RNA라고 하는 건 DNA로부터 메신저 RNA가 되고 이 메신저 RNA가 단백질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물질은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메신저 RNA를 투입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효소나 단백질을 만들게 되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주로 희귀 질환을 타겟팅하는 그런 약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인 거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일종의 항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mRNA를 만들어줘서 넣어주면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인류 최초의 방식, 인류 최초의 코로나 백신인데 네, 그나마 개발 기간도 지금까지 역대 개발 기간에 비해서 한 5분의 1, 6분의 1 그것도 최단 기간에 대비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죠? 그래도. 네. 근데 백신에서 중요한 이슈는 안전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전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네요. 네. 모더나 파이자가 좀 많이 앞서서 이렇게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곧 이제 대규모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더 괜찮은 백신들도 뒤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보관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70도씨 아니면 마이너스 20도씨라고 하는 정말 극저온 상태로 유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말이 쉬어서 이런 마이너스 70도씨지 정말 어려운 온도거든요. 대규모의 물량을 그 정도 온도에서 유지를 시킨다라는 게 그래서 아마도 가격도 굉장히 비쌀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유통하는 데 비용이 또 더 차지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 이후에 개발되는 더 좋은 백신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물론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정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좀 더 좋고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미국 사람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투여받아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질병관리청도 좀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약간 보수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드는데 제가 예전에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얼리 아답터라서 신기술만 나오면 먼저 써보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건강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은 그쵸. 뭐 코로나 백신은 최초지만 이 백신을 만드는 방식은 그래도 어쨌든 네, 옛날 맞습니다. 전통 방식이라서 맞아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더 우리한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임상 결과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괜찮은 네. 거냐 이렇게 자꾸만 의문이 나오니까 이 전통 백신 개발 방식으로 만든 아스트라제네카를 믿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방식도 전통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방식이 옥스포드에서 그 플랫폼이 네네. 있는 방식이고요. 그 아데노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 코로나 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DNA를 넣어서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침투하게 되면 이 역시 또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백신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네. 사실은 임상에 있어서 그런 실수라는 거 자체가 있다라는 게 좀 일단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강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네. 적어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유통과 보관은 냉장이라 네. 그래서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냉장이라. 이게 전통 방식은 아니지만 네. 이런 플랫폼, 네. 그러니까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이 플랫폼은 굉장히 좀 오래된 기술이긴 해요. 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다른데 뭐 DNA 치료제를 만드는데 사용했었던 방식이라 네. 어떻게 보면 모더나 파이자보다는 그래도 좀 더 좀 검증이 됐겠군요. 그 사이에. 약간은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장점은 어쨌든 두 가지네요. 하나는 영하의 70도 이렇게 유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죠. 점. 네. 그리고 약간은 검증된 방식.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네, 좀 네, 보면 네. 되겠군요. 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앞으로 이게 뭐 상용화되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뒤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뭐 예방 효과가 90% 정도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의 지속력이 네. 3, 4개월이거든요. 네. 근데 독감 백신은 3, 4개월만 지속돼도 돼요. 왜냐하면 계절성이잖아요. 네네. 딱 겨울에만 유행하고 끝나니까 그냥 그 기간만 백신의 효능이 있으면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아하니 계절성이 없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맨 처음 3, 4월 유행했다가 맞아요. 5월 이태원, 네. 8월 광화문 광장, 지금 또. 더울 때도 계속 확산이 됐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이 3개월밖에 지속이 안 된다면 네. 정말 또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또 재밌게도 모두 두 번 투여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두 번째 맞고 그 다음 또 유지하려면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해야 될지. 네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달 백신을 맞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모더나나 파이자 네네. 모두 두 번째 샷 투여 이후 1주 아니면 2주 안에 자연적으로 감염된 환자를 분석해 봤더니 예방 효과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지. 네. 정말 내가 두 번째 샷 투여 이후 적어도 한 달, 적어도 3달 뒤에도 이런 예방 효과가 90%씩 나오느냐라는 질문에 아직은 답을 못 하는 거죠. 저는 선민정 연구원 유튜브에 나오시거나 그럴 때 근데 네. 정말 인사이트를 느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치료제는 진짜 아픈 환자를 위한 거지만 백신은 경제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하셨을 네네. 때 그렇지 맞아. 환자잖아요. 일종의 경제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갖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적어도 지속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최종적인 답안을 우리한테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일 테니까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항체가 생겼고 뭐 최소 첫 번째 샷 투여 이후는 한 달이 지난 거니까 한 달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지옥과 같은 상황인 네. 거잖아요. 정말 네. 우리가 안타깝더라고요.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빨리 뭐 투여를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의료진들한테는. 네. 우리가 이걸 선도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생산하는 능력에서는 바이오 분야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우리도 이 백신의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서 한국만의 어떤 위상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전 인류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70억 인류라면 그 70억 개가 필요하고 네. 뭐 저걸 2번씩 맞는 백신이라면 곱하기 2인 거고요. 네. 140억. 또 말씀하신 대로 한 석 달, 6달마다 네. 맞아야 되면 해마다 이 정도 분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정말 매달 맞아야 된다 그러면 70억 곱하기 매달은 좀 10이면 조건 좀 끔찍한데요. 네. 그러면 진짜 960억 도우즈거든요. 오. 그러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양이 필요한 건데 생각보다 백신을 원료부터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여기저기에 진짜 강점을 많이 갖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쓸데없이 저렇게 큰 공장 왜 갖고 있지? 오. 뭐 공장 다 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엄청난 양의 백신을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백신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갑인 거죠. 위너인 거죠. 그리고 적어도 그들 중에서 네. WHO로부터 PQ 인증, 네. 그러니까 너희들 생산 시설이 괜찮다라고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들은 네. 사실은 WHO나 세피나 뭐 코백스나 이런 데서 요청하는 백신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 대량으로 뿌려야 되는 백신들을 네. 위탁 생산하는 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들은 사실은 이걸로 돈을 벌진 못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문을 받은 건 아니니까. 네네. 하지만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수혜주가 사실 진단키트 기업들이거든요. 네, 돈을 그렇죠. 엄청 벌었죠. 네, 사실 뭐 그랬었죠. 정말 시즌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 아마 작년 대비 10배 증가했어요. 10배. 10배 진짜 엄청나군요. 그러면 물량으로. 사실은 영업이익단에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니까 더 나가겠죠. 오. 저는 백신이 개발되는 내년쯤에는 최대 수혜주들은 이런 백신 CMO 기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진단키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백신 생산한다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련주들을 네. 주식 투자를 했을 텐데 네네. 현재 갖고 있는 평가조차도 고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백신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진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서 뭐 얼마에 생산하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래서 감히 지금 이 주가가 적정입니다. 아니면 고밸류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죠. 네. 진단키트 기업들도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감히 추정하기가 되게 힘들었죠. 예. 직접 생산하게 되면 네. 거기에 이제 이익을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정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아직은 저희들도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백신 관련 기업들은 아직 좀 추정하기 좀 어렵지만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수치가 다 나왔으니까 네. 좀 앞으로 예상이 좀 가능하겠네요. 최근에 진단키트 기업도 아시겠지만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백신이 개발이 되면 진단키트 이제 끝이야. 네. 뭐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는 종식되고 네. 진단키트는 끝이다라고 보시는데 사실은 너무 시장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쪽 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과연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까? 네. 종식이란 표현까지 오기에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네. 예. 뭐 적어도 소아마비 백신을 WHO가 백신 개발 이후 30년 후에서나 종식을 선언을 했으니까요. 네네. 예, 그렇다면 계속 우리는 바이러스와 같이 살고 백신이 걸려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처음 질문이 이 백신 믿어도 되느냐라는 네네. 질문이었는데 네. 사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백신을 투여받을 때 이런저런 검사를 같이 할 겁니다. 아. 자, 우리가 임상을 볼 때 되게 간과하는 게 네네. 예방효과 90% 이 숫자만 보시죠. 네네. 근데 그 임상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중 하나가 SARS-CoV-2,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환자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네. 그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걸 뭘로 확인할까요? 진단이죠. 진단키트.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정말 꽤 오랜 기간 정말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쌓이기 전까지는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또 면역반을 부스팅할 수 있는 백신을 넣어준다라는 건 네. 접종자에게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네. 검사해서 반응이 네거티브, 음성인 사람들만 아마 접종을 할 거고요. 네. 자, 아직까지는 되게 초기고 특히 우리 해외여행도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적어도 나는 백신을 맞아서 뭔가 지금 아직 스트롱하다, 뭔가 네네.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거 입증은 또 어떻게 할까요?
진단을 해야 진단 되죠. 키트. 어떤 걸로 하냐면 피 네. 뽑아서 너 항체 있니 없니죠. 네. 중앙체 키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신이 개발됨으로써 더 진단 키트를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4분기 사상 최대겠죠. 지금 네. 관세청 통관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 지역인 유럽과 남미 예, 여기서 또다시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어쨌든 유럽은 피크를 찍었고 네. 남미도 지금 환자 수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는 계속 진단키트 기업들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3분기가 저희가 고점을 찍었는데 이거보다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우상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 산업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옥석 가리기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시작이 됐다니까 막 빨리 달리고 있는데 이걸 타야 되냐? Round one, fight.